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100만 원을 돈을 준대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100조를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기업에다가는 50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선거 때마다 항상 분배 정책에 대한 이슈가 제기됩니다. 분배 정책은 중요하죠.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와 같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하여 분배 정책, 자금 살포를 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되냐? 한국 경제는요, 비참한 말로에 직면하게 된다. 코로나 무기력증에 감염된 국민 정신 100만 명, 심지어 1000만 명 보균자, 확진자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좌파 정권에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근데 우파들은 오히려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파는 오로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예? 그 일한 만큼 세수도 증대되고, 그러니까 그걸로 분배를 해야지. 무조건 무턱대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분배만 하냐, 어떻게 그렇게 분배만 하냐, 우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국민들은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냥 좌파 정권에서 뭐 돈을 쏟아붓겠다 뭐 하면은 그냥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포퓰리즘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지금은 선거 막판에 다다라서 우리 우파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 과연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느냐 안 가느냐, 결국엔 적화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일반 국민들은 분배 문제에 관심이 많고 선호하거든요. 환호하고. 미국의 예를 한번 봅시다. 그 미국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는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오도 루즈벨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대통령인데 1차 세계대전하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걸로 유명하냐면은 독점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미국에도 좌파가 있는 것 같아요. 좌파. 미국은 자본주의의 첨단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그리고 이 자본주의란 말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머니입니다. 머니. 달러 머니.
그리고 개인주의란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주의라고 하면은 학교 다닐 때, 아, 저 새끼 이기적인 놈. 그래서 왕따.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개인주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이 어떻게 보면 우월하고 거기에 창의성을 갖고 있다. 개인의 권리, 자유, 나의 권리,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사생활. 그러한 것들이 집약되어 있어요. 미국의 자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특히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이 느낄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자유하고는 다르답니다. 거기는 이 인류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는 다 누릴 수 있답니다. 단 한 가지 빼놓고요. 사람 죽이는 거 빼놓고는 모든 자유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총기 소지의 자유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절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걸 안 건드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어떻게 미국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알고 지내잖아요. 이제 뭐 사업 관계라든지 뭐 직장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또는 뭐 이웃 관계라든지 하면은 어떻게 된 게 당신 결혼했습니까? 애가 몇입니까? 자식을 몇 명 있습니까? 자식이 몇 명 있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안 물어봐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이혼한 사람들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예요. 그냥 사람은 그냥.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끝까지 얘기를 안 하죠. 물어보질 않죠, 상대방한테.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하고 처음 이제 알기 시작하면 조금 가까워질 만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결혼했냐? 와이프는 있냐 없냐? 뭐 애들은 몇이냐? 뭐 와이프는 뭐 콧구녕이 어디 붙어 있냐? 귓구녕이 붙어 있냐? 뭐 이마에 붙어 있냐? 뭐 그런 거부터 물어보고 별걸 다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 참 이 나라는 참 짜증나는 나라예요. 여기는 내가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특히 이제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면 더 그렇죠. 아우 그냥 피곤해. 예?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오로지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사회예요. 이 개인주의라는 게 예? 걔네들은 개인의 그 바운다리가 있어요. 자기 1m 가까이는 못 와요. 어떻게 보면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접근해야죠. 요 1m 안으로 당신 1m 안으로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심지어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그 자유를 침해했을 때는 굉장히 말하자면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다니면 당신이 우리 국내 최고의 기업에 다니네 그러면서 부럽다 막 부러워하고 막 말하자면 막 그런 부러움의 눈초리 사실 안 그런 것 같아도 참 부럽다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하고 막 젊은 애들은 인생 다 끝난 건 줄 알고 말이지 삼성전자에 다니면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거기에 몰빵을 하죠. 이게 가장만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아버지의 그 회사를 잘 다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응원을 다 하는 거죠. 별 지랄 쇼를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쓸데없이. 근데 미국 같으면요, 가운데 손가락 있죠? 그거 딱 내밀고, 삼성전자 하면 가운데 손가락 딱 내밀고, 뻑큐죠, 뻑큐. 왜? 내 인생이 왜 삼성전자에 좌우되냐? 그런 회사는 욕을 해요. 미국 같으면요. 삼성전자가 뭔데? 물론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실력대로 가는 거고 그러는데 거기 다닌다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오히려 그게 대화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개인, 나의 자존심, 나의 자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 그런데 미국의 이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독점금지법이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의 대기업을 해체시켰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첨단이고 자본주의의 대표적 국가인데 공산주의냐? 대기업을 갖다가 해체시키고 공중분해 시켜버리게? 실제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한 기업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요. 무궁무진하게 커 나가는다면은 그게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를 착취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예가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과 카네기의 유니온 스틸, 예? 철강,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포항제철 같은 회사예요. 그걸 갖다 공중분해 시켜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참하게 그 회사에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봉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하루 세 끼 풀칠하기 바쁘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도 그 노동력을 착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이러한 뼈 아픈 내용이 스토리가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 동구권에는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 개인의 삶이 비참해지게 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그 경영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고 하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백만장자 뭐 억만장자라 그래도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주식의 규제 워렌 버핏 세계 그 부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니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가족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사는데 아니 자식이 아버지의 직업이 뭔지를 모르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그 농가의 주택, 예? 그냥 일반 개인 주택에서 그냥 살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지금도 워렌 버핏의 집은 대규모 저택이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집이에요. 예? 미국 사람들이 사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더 넓게 살지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 그 유세를 하면서 대통령 되기 전이죠. 자기는 이와 같은 대기업을 갖다가 해체하겠다. 미국의 대기업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노동자들의 그 표를 얻어서
국민들의 결국엔 표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 록펠러, 스탠다드 오일의 그 회장은, 그리고 그 외 미국의 자본가들은 이제 경계심을 갖게 되고 이제 불안에 떨게 되죠. 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사람이 압력을 넣었죠.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법으로 만드는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미국은 이런 소련이나 뭐 다른 독재 국가하고 다르게 내가 법으로 만든다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법으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단계를 밟아서 결국에는 이 법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스탠다드 오일을 갖다가 박살을 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삼성의 한 100배 되는 회사라고 봐야 돼요, 삼성전자에. 미국의 모든 그 석유 수송로 유통 관계를 꽉 잡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 얘기는 좀 길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네기의 그 유니온 스틸을 갖다가 이제 공중분해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데오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그때 당시 미국이 그 철강 산업이 철광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국 내에서 엄청난 규모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쓸어 모으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의 영광으로 결국에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군수 물자를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그냥 유럽에다가 철광석을 갖다가 캐내서 이제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순 거죠, 그냥 거기서.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철광석 광산이 이제 거의 뭐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철강 산업이 화랑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해체됐죠. 왜 해체를 했냐? 국민의 권리, 기본권, 복지, 예? 인권, 이러한 것들이 무시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이런 엉뚱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죠.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냐? 근데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아마 암살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미국은 거꾸로 러시아, 중국이 저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거꾸로 미국은 그 정반대인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독점금지법으로 해가지고 이 시어도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한 그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하고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좌파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전자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게 요즘 이제 4.15 선거에 닥쳐서 선거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분배 문제를, 분배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파하고 좌파하고 나뉘었을 때 좌파는 항상 이 분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항상.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고 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우파 정치인들은 이 분배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죠. 다 이겨놓은 싸움을 갖다가 나중에는 이제 좌파의 그 당선이 되는 거죠. 정치인한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정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업 뭐 경제 이렇게 얘기해도 이 인류에 직면한 문제예요. 인류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즉 시민. 지금 현재 인류는 이제 시민이나 국민으로서 존재하죠. 근데 요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분배를 그렇게 하겠답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요. 그래서 돈을 이제 주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돈을 주겠다는 것은 돈을 찍어내겠다는 얘기인데요. 돈을 찍어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 앞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다시 재조정을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그런데 왜냐면 기축 통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을 찍어내면은 인플레가 발생되고 돈이 많으니까 인플레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이 귀해지죠. 더군다나 돈을 그냥 주겠다 그러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근로 의욕이 저하돼요. 한번 단물을 마시면은 단맛을 보면은요 그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거죠. 선거에서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노동자의 표가 많습니까? 기업가의 표가 많습니까? 또는 자본가의 표가 많습니까? 서민의 표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좌파 정당과 정치인들은 항상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가지고 그 표를 잠식했죠. 손쉽게. 그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정책을 남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표를 지금까지 얻어왔는데 그 결과는 좋건 안 좋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나빠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한 발짝 좀 떨어진 관점에서 먼 발치에서 한번 좀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예? 무조건 좌파면은 잘못됐다. 저거는 빨갱이다. 저거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또한 똑같은 인류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근본은 어디에 있냐? 본능, 인간의 그 본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본능. 이와 같이 인플레가 발생되면 이제 물품이 귀해지는데 그러면은 그게 생산성 유발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생산하는 게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 소비재로 생산을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생필품을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은데 그 수입하는 물품만
좋아지는 거죠. 생산 유발, 수입 물품에 대한 생산성 유발이 발생되는 거지, 자국 내 생산성 유발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들,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 즉 식당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은 소비 감소로 인해서 그런 데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면 이제 돈이 당연히 휴지 조각이 되겠죠. 돈의 가치가 하락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겠죠. 돈의 가치가 하락되면은 이제 이율이, 은행 이자가 늘어나겠죠. 은행 이자가 높아지겠죠. 이율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부동산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돈이 이제 그거하고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생활 뭐 어쨌든 내용은 복잡해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물가가 높은데 월급 대비 이제 높은 물가, 월급 대비 높은 물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월급에 비교했을 때 물가가 높다 이 말이에요. 물가는 매년 매달 천정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월급은 조금 올라요. 오르지도 않고요, 그냥. 왜?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요까지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은 악순환이에요.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자체도 돈을 여유가 없고,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도 월급을 받아서 월급이 올라야 되는데 이제 오르기는커녕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병에 걸려가지고요, 아파트에 사는데 과도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균 한 3, 4억 정도 은행 대출을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아파트들이 서울 시내에 뭐 전국에 이렇게 많은지, 또 아파트들이 뭐 새 아파트도 있고 흔 아파트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지어대는데, 뭐 물론 뭐 집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아야 되겠지만은, 넉넉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계속 분양할 때마다 매년 아파트 값이 5천만 원, 1억씩 분양가가 올라가야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은 한 발짝 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발짝 뛰어 있으니까 또 그 아파트를 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하고는 멀어져 있고, 그러면 또 기존에 싼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이 기존의 아파트들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엔 또 사기는 그렇고, 응? 별것도 아닌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는 이 가격에 사기는 또 아깝다 이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매년 아파트 정책을 내놓는데, 예? 건설사들은 맨날 그 토끼나 캥거루처럼 펄쩍펄쩍 뛰어 있고요.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이 은행 대출을 갖다가 받으면은 보통 평균 한 3, 4억 받아 있고, 그래야 아파트를 사고. 또 아파트도 요즘은 신혼부부들도 아파트를 30평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아파트도 말이 30평이지 가서 들어가 보면은 뭐 20평뿐이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다 거짓말들을 하는지.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에서 한 7억 정도 어? 은행 부채를 갖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에서 4억 정도의 은행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월급을 500만 원 받냐, 1000만 원 받느냐, 이 과도한 은행 차입금을 갖다가 갚는 게 참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왜들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이제 그 아파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매스컴이나 일반 그 모든 매체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아파트를 사게끔. 아, 심지어 개인 간에 식구들하고도 나는 아파트 몇 평에서 어느 지역에서 몇 년씩 아파트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 대화의 화두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를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놈의 어, 이, 이, 이 미쳐버린 대한민국에서는요. 아, 그렇게 아주 감쪽같이 유도를 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도요, 그냥 홀라당 가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은행 부채는 어마어마하게 지게 되고, 이 부채를 어떻게 갚어? 죽어도 못 갚는 금액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마인드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있다. 내가 사업을 잘하면은 열심히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예? 부지런하잖아요. 남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밟고 올라서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만 돈을 잘 벌면 되겠다. 실제 돈이라는 거는 다들 잘 벌어야 나도 잘 버는 거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음,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오늘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되고 있어요. 또는 일이 없어요, 일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용이 감소되죠. 자영업이 몰락하죠. 문을 닫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임대를 붙여놓은 게 많은지. 저 수도권의 아파트 상가들은요, 거의 그냥 폐허 수준이에요. 폐허 수준. 예? 저 매물로 다 나와 있어요. 나는 뭐 물건 사러 지방에 수도권에 갔다가 저 오산 이런 데 갔다가 동탄에서 조금 외곽인데 깜짝 놀랐어요. 뭐 좀 빵 좀 사 먹으라고 요기 좀 하려고 점심 하도 못 먹어가지고 갔더니만 뭐 없어요. 어떻게 된 게 그 아파트 상가에 들어갔더니 뭐 없어요. 에이구 맙소사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하나도 없네. 뭐 떡볶이고 뭐 김밥이고 싸그리 없어요. 그냥 다 망했어요. 에이, 응? 장사 이렇게 안 되는데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저 멀리 가가지고 저 마트에 가가지고 말이죠. 예? 빵 하나 사 먹으려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어휴, 망하기는 엄청 망했더라고요.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뭡니까? 옛날 같으면은 아파트 상가 황금 상권이었는데, 어휴, 말도 마요. 예? 끔찍해, 끔찍해.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나쁘면은 암만 내가 수가 좋아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근데 언론 매체, TV 방송에서는 뭐 자수성가한다는 얘기 막 나오죠. 예? 자수성가했다, 뭐 내가 성공했다, 뭐 피눈물 나는 노력에 의해서 뭐 몇 번 망했는데 성공했다. 근데 미국 같으면요, 그렇게 제기 안 해요. 4전 5기, 10전, 10, 뭐야, 10전 8기, 뭐 그래요? 한 번 망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살아요. 그냥, 뭐 노숙자가 되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의학스러워가지고 오뚜기 인생 또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런데 과거에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자영업이 문을 닫고, 예?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응? 이, 이 문제에 봉착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의 붕괴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많은 은행빚을 다 어떻게 갚아요? 내가 실직되는데. 또한 실직된다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이죠. 있잖아요. 이 많은 돈, 몇 억, 수억, 3억에서 6, 7억 되는 이러한 돈을 내가 월급으로 어떻게 갚습니까? 맞벌이로 어떻게 갚아요? 왜? 밥은 안 먹습니까? 외식은 안 해요? 과자는 안 사 먹어요? 과일은 안 먹습니까? 인간은 다 먹어야 돼요. 한 가지만 못 먹어요. 또는 못 먹고는 못 살아요. 여가 활동을 즐겨야 돼요. 인간은 창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가 받는 월급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금융권에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냥 이자만 그냥 좀 대충 살아도 돼요. 그냥 판자촌에서 살아도 돼요. 그냥 넓게 살면서 그냥 문짝 떨어지고 그래도 그냥 나무로 갖다 붙이고 살아도 돼요. 예? 농사 지면서 살아도 되고 시골에서 살아도 되고 땅바닥에 흙 밟으면서 살아도 되고요. 강아지 키우면서 살아도 돼요. 근데 왜들 그럽니까? 왜들? 예? 왜들 꼭 삐까 번쩍한데 엘리베이터 무슨 어? 뭐야? 인공지능 지랄들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인류가 이 나라가 이 미친 인류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친 곳으로 가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봐야 결국 다 돼지는 건데.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게 바로 좌파들 아닙니까? 좌파들이 그 포퓰리즘으로 분배 정책으로 분배를 한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국민들이 열광하잖아요. 왜 국민들은 개, 돼지 바보들이니까 뭐 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공부를 하면 뭐예요? 그냥 거기에 열광하게 되는데 이 바보들. 또 우리 민족성 자체가 또 그렇잖아요. 그냥 이쪽으로 쏠리면 또 우르르 몰리고 저쪽으로 쏠리면 또 우르르 몰리고 앞뒤 좌우 사정도 안 보고 에? 이 병신들 같잖아요. 참 진짜 왜들 그럽니까? 그래서 우파들은 맨날 좌파들한테 두들겨 맞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에? 왜? 노동자 표가 많습니까? 서민들 표가 많습니까? 이 우파는 맨날 무슨 삼성의 이재용 한진의 누구 어쩌고 저쩌고 기업가 정신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선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국민의 민심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예? 황교안 씨의 이 통합당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양우할 수도 없고 좌양좌할 수도 없고 예?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영 국민들은 거기에 동요 진실을 얘기해봐야 통하지도 않고 저 좌빨 정치가 개판이라는 거 예? 이 거지 똥대가리 같은 거 암만 얘기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파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분배 정책을, 노동 정책을 또 아주 집요하게 이용해 먹죠. 그래서 표를 얻어가죠. 당선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쉽게 당선되죠. 아니, 노동자와 서민의 표를 일단 안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파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표를. 좌파는. 그 기본표를 갖고 있어요. 예? 민노총, 뭐, 노조들, 뭐, 정교조서부터 해가지고. 기본표를 갖고 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대가리를 쓰란 말이에요, 대가리를. 아, 진짜, 왜들 그러십니까? 응? 맨날, 우파는 물어뜯기만 하고 앉아있고. 뭘 못해요? 뭘 어떻게 못해요? 정치라는 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예? 표를 얻기 위해서 일단 속이고 보는 거예요. 국민, 예? 무슨 국민의 무슨 복지, 무슨 생활입니까?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이런 치열한 이런 상황에서 너 죽게 아니면 나 살기고, 예? 멀쩡한 대통령도 감옥에 다 쳐넣고, 예? 자기들한테 반대한다고 무조건 다 감옥에 쳐넣고, 목사도 감옥에 쳐넣고, 그 내일 모레 죽겠다 그러는데도 감옥에 쳐넣고, 무슨 정치입니까, 이게? 무슨 선거고요? 결국 정치를 잘못해서 국민들만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요. 이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겠습니까?